선생님 혼자 있는 나만의 임시밴드에다 글을 게시했습니다. 3월 11일 3교시 과학 시간이라고 칩시다. 첫 번째, 1번 줌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출석 체크. 지금 이 밴드는 선생님 혼자 쓰는 밴드이기 때문에 여기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난이 혼자밖에 없는데요. 수업을 선생님이 올리시면 출석 체크를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쭉 메뉴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 똑같은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 이번 시간에 봐야 될 컨텐츠 5분짜리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왜 야옹하는 줄 알아? 선생님에 따라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분도 계실 거고 직접 수업을 촬영해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컨텐츠를 올리지 않고 모든 시간을 전부 다 줌 실시간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각 과목의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따라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중에는 퀴즈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수학 퀴즈라고 썼는데 들어가 보면 수학 퀴즈가 아니라 이제 과학 퀴즈 문제를 하나 냈는데요. 여기에 고양이는 영어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변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낸 퀴즈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 답변을 입력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답변을 입력한다면 CAT라고 쓰면 되겠죠. 2점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울음소리. 정답은 4번. 3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맞췄다면 총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겠죠. 이런 식으로 퀴즈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과제가 있다면 선생님이 그 과제를 어떤 식으로 제출하라 라고 써주실 겁니다. 선생님이 작성한 예는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의 사진을 댓글에 올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 댓글에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내기를 누르면 댓글이 하나 달렸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한 다음에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이제 다른 파일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올려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올리라고 하는 형태로 댓글에 올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줌 수업 방법. 밴드에 링크 또는 숫자 코드를 입력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링크를 타고 입장할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글을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줌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해서 들어오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PC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태블릿을 이용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이 링크를 일일이 쳐서 들어오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터치 또는 클릭하면 되는데 이거를 타이핑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 그럴 때는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회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들어올 때에는 암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서울중학교 올해 회의실의 비밀번호는 1111로 통일을 했습니다. 어떤 수업이나 그 선생님의 회의 아이디 10자리 또는 11자리 숫자 코드만 입력을 하면 비밀번호는 전부 다 4개로 똑같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이폰은 링크 주소를 그냥 클릭하면 안 되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밴드에 뜬 이 게시물을 그냥 클릭하면 바로 들어와지는데 아이폰은 이거 클릭하면 에러가 뜹니다. 작년까지는 에러가 떴는데 지금 개선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주소를 이렇게 복사하셔서요. 아이폰에 있는 웹브라우저인 사파리를 여신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 코드를 입력할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밀번호는 모든 과목이 1111 같다는 사실. 그리고 입장한 후에는 그냥 실명으로 입장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반드시 학번 이름 형태 최초 한 번만 수정을 하면 다음 회의실 온라인 수업하는 동안에 이 형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처음 한 번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하면 캠을 반드시 켜야 됩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출석 체크만 줌으로 하고 나머지는 밴드로 가서 수업을 듣고 댓글을 남겨라 그런 선생님도 계실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줌으로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과목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수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터넷 예절 및 저작권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수업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지키고 존중해야 할 서로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의 약속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첫째, 온라인 수업 참여 이렇게 해요. 실제 교실처럼 온라인 교실에서도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수업 출결 표시와 과제 제출을 성실하게 해주세요.
댓글이나 채팅 등에서 상대방의 발언을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지 않되 자신의 의견은 명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화상 수업 시 질문은 채팅으로, 화면 대면 시에는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시합니다.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교실은 오프라인 교실보다 주의 집중이 어렵겠죠. 실제 수업 시간처럼 주의를 조용히 하고 수업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제시한 수업 시간표대로 규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는 온라인 수업 관련 있으면 안 되지만 행여 있을 법한 사례들에 대한 퀴즈 타임입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요. 바로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랍니다. 다음 7가지 중에서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답이 여러 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개를 한번 골라보세요. 1. 허락 없이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진을 SNS에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2.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 3.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선생님이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다르게 퍼뜨리는 경우. 4.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돌리는 경우. 5.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진으로 합성 사진을 만들거나 돌리는 경우. 6. 선생님의 강의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엄마, 학원, 다른 선생님, 아빠에게 보내드리는 경우. 7. 다른 학교 친구에게 우리 학교 클래스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공유해서 들어오게 하는 경우. 자, 답을 고르셨나요?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르고 무심코 그냥 장난이었어도 다음 사항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서 사법 처리.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역시 사법 처리. 사실도 마찬가지네요.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뜨리는 경우.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도 역시 음성권 침해고요. 교사, 학생 사진으로 합성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도 위법 사항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 전송하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또는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 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요. 잠깐, 여기서 제3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수업하시는 해당 선생님, 그리고 수업받는 학생, 그 당사자를 제외하면 전부 다 제3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퀴즈에 나왔던 엄마, 아빠, 학원 선생님 전부 다 제3자가 될 수 있죠. 물론 이런 행위들이 바로 다 사법 처리된다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할 시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타인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약속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 학교 이런 거 처음이지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등교 개학 이후에 반갑게 다시 만나요. 안녕.